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에 반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대통령이 응급실을 한 번만 체험해보면 알 거라고 했고, 구급대원들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줘야 하는 권역외상센터에서까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에 겨드랑이에 철근이 박힌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강원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서울에서도 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울산의 한 건물에서 떨어져 골반이 부서진 환자도 주변을 돌다 이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방도 이제 목소리가 지친 게 보이거든요.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몇 군데 전화하셨어요? 그러면은 10군데, 20군데 정도 아무리 멀더라도 그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 북부까지 오는 거. 전국에 17곳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선 여러 진료 과목의 전공의와 전문의가 필요한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곳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이거는 뭐 정형외과, 이건 흉부외과 같이 와서 보면 되지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협진도 힘듭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또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역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일부 응급의료센터들도 셧다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9월부터 성인 응급 환자를 야간에 보지 않기로 했고 이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주 1, 2회 휴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역 외상과 권역 응급 두 개의 큰 축이 모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환자 하나, 뇌경색 환자 하나, 그다음에 심근경색 의증 환자 하나가 1시간 내에 동시에 다 왔어요. 한 번만 그냥 체험해 보시면은 야 이거는 그냥 못할 일이구나, 이건 되게 위험한 행위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JTBC 이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23%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4%포인트나 빠졌는데 부정평가 이후 1위는 경제 문제였고 2위는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매주 발표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 잘 못하고 있다는 66%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긍정평가는 4%포인트 빠졌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총선 이후 5월에 역대 최저인 21%까지 내려갔다가 6월 이후 20%대 중후반에 머물던 지지율이 다시 빠지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지지율은 10% 초반에 머물렀고 50대 지지율도 20%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한 경제, 민생, 물가 문제가 부정평가 이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과 이를 둘러싼 당정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난 조사 땐 부정평가 이후에서 2%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올라 8%가 됐습니다. 소통 미흡이 8%, 독단적, 일방적이란 게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 유예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전화 인터뷰했고 응답률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 땅꺼짐이 발생하며 차량 한 대가 그대로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났던 서울 연희동 도로 인근에서 도로 아래 빈 구멍이 의심되는 곳이 또 발견됐습니다. 도로가 내려앉은 곳도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장은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동굴처럼 보였고
또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이렇게 보여서 더 좀 무서웠죠. 그냥 많이 불안하고. 점검 결과 30여 미터 떨어진 바로 반대편 도로에서 땅속 빈 공간이 의심되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땅 꺼짐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고 지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빗물 펌프장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그 지질에 맞는 토목 공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누수가 돼가지고 상부에 동공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이번에 싱크홀로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또 다른 곳에선 도로 일부가 내려앉는 곳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사고가 났던 싱크홀로부터 수십 미터가량 떨어진 인근 도로입니다. 이곳에서도 집안 침하 현상이 발견돼서 도로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밑에 빗물이 지나가는 하수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땅 꺼짐 우려는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지점 주변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을 김지훈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차 안에서 주먹이 날아옵니다. 잠시 뒤 차가 달립니다. 남성은 창문에 매달려 끌려가다 내팽개쳐집니다. 잡을게요. 뒤따라가던 목격자는 신호에 걸리자 곧바로 신고합니다. 부산역 다다르기 바로 전에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그 차에 사람을 매달고 네. 그대로 질주를 하고 도망갔어요. 두 사람의 실랑이는 사고 현장 1km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거든요. 제 앞을 이렇게 추월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피해 남성이 차에서 내려 멈춰선 차량으로 다가간 뒤 몸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차에 앉아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끔찍했죠. 차 말려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끌려갈 때. 피해 남성은 십자인대와 등을 다쳤습니다. 무서웠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속도감이었었고 뒤에서 차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었으면은 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망친 30대 운전자를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